오늘장 민주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한 주 중에서도 사실 목요일이 좀 재미가 없는 날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시장의 분위기도 다소 재미없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간선거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사실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가운데서 코스피와 코스닥 연속적인 상승이 나왔었죠. 오늘은 코스피가 닷새 만에, 코스닥은 나흘 만에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파란불 깜빡이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장이 최근에 좀 오르나 싶더니 오늘은 좀 한풀 꺾인 모습이네요. 현재 양시장 모두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와 코스닥뿐만이 아니라 오늘은 가상화폐 시장도 좀 출렁이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어제 미인주를 차지한 종목이었죠. 이 CS 윈드를 포함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또 오늘은 어떤 종목이 미인주가 될지 저희와 함께 투표 참여해 주시면서 또 종목별 전망과 대처 방안도 함께 마련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영일 전문가님 그리고 윤겸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두 분과 함께 꼽은 8개의 특징주입니다. 지금부터 대진표를 공개해드리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1라운드로 가겠습니다. 먼저 화학주들부터 스타트해볼까요? 그동안 쭉 말씀을 드렸지만 석유화학주들의 주가 흐름은 영 좋지 못했습니다. 업황 자체가 좀 부진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소외되어 왔던 것이 사실인데요. 자, 그래서 그런지 이제 화학주들 새로운 사업들을 찾아 떠나는 모습이죠. 대표적으로 롯데케미칼은요, 최근에 2차전지 동박업체 일지머티리얼즈 인수 소식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주가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효성화학은 한때 효성그룹 자체가 수소로 집중을 하면서 주가가 급등했었지만 역시나 최근에는 많이 더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바닥 잡고 올라가는 걸까요? 오늘장 매수 강하게 들어오는데요. 롯데케미칼과 효성화학의 대결 1라운드에서 만나보시고요. 네, 2라운드 각 분야의 대장격인 두 종목 간의 대결입니다. 제약 바이오 대장주죠. 셀트리온과 금융 대장주 KB금융의 대결인데요. 먼저 셀트리온 바이오 시밀러 매출 증가세 예상과 3분기 호실적에 주가 상승하고 있죠. 한편 KB금융은 4대 금융지주 가운데 최대 실적을 달성했는데요. 배당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최근에 좀 올라오는 모습이네요. 이 두 종목 간의 대결 2라운드에서 확인하시죠. 자, 바로 이어서 3라운드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대 LNF인데요. 역시 또 2차전지는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최근 2차전지 시장을 주도했던 말 그대로 시장의 리더죠. LG에너지솔루션이 오늘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장 드디어 60만 원 문턱 넘어섰고요. 상장후 최고 주가 기록을 씁니다. 그리고 코스닥의 2차전지 대표는 양극재 업체 LNF인데요. LNF의 주가 흐름도 최근 매우 훌륭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LNF의 대결은 잠시 뒤에 3라운드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마지막 4라운드 현대그룹의 자동차주 그리고 건설주 간의 대결로 구성해봤는데요. 먼저 현대차, 4분기까지 계속되는 실적 기대감과 IRA 유예 법안 발의 소식에 3거래일 연속 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건설, 건설주들이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주가 상승폭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네옴시티 기대감으로 주가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죠. 이 두 종목 간의 대결까지 8강에서 확인하시죠. 네, 대지표를 공개해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일단 종목 대결 전에 오늘도 시장 얘기부터 꺼내 보겠습니다. 사실 좋지 못한 이야기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코인 시장 쪽의 이야기인데, 암호화폐 쪽에서도 이 거래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3위 업체가 FTX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유동성 위기에 봉착했다라고 했는데, 이 구원투수로 등장한 게 바로 거래소 1위 업체죠. 바이낸스였습니다. 자, 그런데 바이낸스에서 인수를 하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인수 얘기를 철회했다는 소식,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많은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코인 비트코인이 13%대 하루 만입니다. 거기에 이더리움이 거의 15% 가까이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대폭락장이 연출이 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 물론 이 주식시장에도 암호화폐 관련주들이 있으니까 이런 영향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먼저 김영일 전문가님, 이 바이낸스의 FTX 인수 철회 사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저는 최근에 가상화폐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어요. 왜 긍정적으로 봤냐면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은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아무래도 공화당이 우세할 것으로 계속적으로 좀 시장에서 점쳐졌잖아요. 물론 이제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좀 선전을 하면서 결과가 살짝 이제 뒤바뀌는 듯한 그런 흐름은 있었는데, 이제 이 상대적으로 공화당 쪽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는 덜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좀 있어 왔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이 최근 시장에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비덴트를 포함을 해서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들의 흐름이 최근에 좀 상당히 괜찮았었다라고 네, 한다면 이제 이 FTX발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가상화폐 계속적으로 좀 폭락이 나오고 있죠. 이제 배경을 좀 보게 되면 바이낸스와 FTX가 이제 각각 세계 1위와 3위의 거래소입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바이낸스는 이 중국계 자금이 약간은 좀 들어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 FTX 같은 경우는 미국계 자금이 들어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FTX 같은 경우에 사실상 이제 이 FTT라고 해서 FTX에서 발행한 토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인을 팔아서 혹은 이제 내부자 거래를 통해서 현금을 확보를 한 다음에 약간 이제 다른 사업을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뢰성을 잃는 그런 이제 행동들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 신뢰성을 잃어 나가면서 어느 정도 이 부채가 좀 커지는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서 바이낸스에서 이제 이 처음에는 인수를 한다라고 했다가 바로 하루 만에 좀 번복을 했죠. 하루 만에 번복을 하면서 이제 인수를 하게 되면 우리가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FTX의 현재 부채는 지금 약 8조가 넘어가는 수준으로 이제 판단이 되거든요. 때문에 이 부채 폭을 감당하기에는 바이낸스에서는 무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하루 만에 또 인수를 번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려감이 생기는 부분이 이미 이제 선례가 있잖아요. 이제 바이낸스에서 사실상 FTX가 이제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상태를 좀 만들어냈다, 원인이 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이 바이낸스에서 약 한 7천억 정도의 FTT를 한 번에 좀 팔았습니다. FTX 코인을. 그러면서 약 FTT가 하루 만에 80%가 넘게 이제 폭락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이 FTX의 이 부채에 대한 이런 상황들을 어느 정도 바이낸스가 야기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일전에 아무래도 테라나 루나코인 같은 사태가 떠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코인이 망하는 게 아니라 거래소가 망하는 거잖아요. 이 거래소가 이제 망한다라는 부분은 당연히 이제 이 증권 거래를 할 수 있는 플랫폼 자체, 이제 주식이 거래되는 이제 플랫폼 자체가 이제 망가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안할 수가 있을 겁니다.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어떤 이 기대감들 계속적으로 좀 이제 좀 다운이 되면서 폭락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상화폐 관련주들에 대한 접근은 당분간은 조금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뭐 단기적으로 좀 모멘텀이 회복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계속적으로 이제 이 투심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현재 상태에서 접근을 하기엔 굉장히 좀 위험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지금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들은 일단은 현재 이러한 사태가 좀 일어나고 있구나,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에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끼칠 수는 있겠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고, 일단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관점으로 지켜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역시 암호화폐 시장 쪽에서는 이렇게 급등락이 있다는 점, 변동성이 크다는 점이 참 우려감을 낳는 요인이죠. 앞서 저희가 많이 그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 테라, 루나 사태도 있었는데 그런 충격이 또다시 올까봐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자, 이렇게 코인시장의 불안감을 야기했던 악재성 이슈에 대한 이야기 정리를 좀 해드렸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지금부터 8강의 1라운드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8강의 1라운드 대지표 한번 보여드리죠. 오늘 화학주들의 대결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화학과 롯데케미칼의 대결인데요. 차트 보시면 거의 뭐 사실 흐름 자체는 비슷합니다. 롯데케미칼도 효성화학도 정말 전성이 쭉쭉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어느새 주가가 이렇게 내려왔을까요? 저 급하게 솟구쳤던 주가 흐름을 전부 돌려놨습니다. 자, 그러면 롯데케미칼과 효성화학의 대결. 자, 먼저 김영일 전문가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일단은 롯데케미칼과 효성화학 어떤 종목 골라주시겠어요? 참 이제 최근에 롯데케미칼이 많이 나왔고 저희 이야기 많이 했죠. 이야기를 좀 많이 했죠.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저는 효성화학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화학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효성화학 약간 의외의 선택인 것 같기도 한데 효성화학을 골라주신 이유 쭉 설명 한번 들어보죠. 일단 롯데케미칼이나 효성화학이나 사실상 본업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좀 불안하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이제 뭐 석유화학 부분이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지 않아지는 그런 부분들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 현재 롯데케미칼과 효성화학은 앞으로 이제 어떻게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얻을 것이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롯데케미칼을 좀 많이 얘기를 할 때 어떤 부분을 좀 얘기를 했었냐면 일진머티리얼즈 이제 인수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서 이제 롯데케미칼은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새롭게 이제 신성장 동력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서 동박 사업에 진출을 하고 이제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감은 형성이 됐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문제점을 말을 했을 때 롯데케미칼의 본업은 사실상 불안하다라는 부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레고랜드발 사태로 인해서 롯데건설이 부도 이야기까지도 나왔어요. 그리고 물론 레고랜드발 이제, 사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지금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흥국생명발 이제 이슈도 있으면서 투자가 잘 안 돼요. 네, 제가 이따가 이제 심화론 시간에 또 이야기를 할 아하, 것이긴 네네. 한데 생각보다 저는 지금 이 사태가 많이 위험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때문에 롯데건설도 부도 찌라시가 한번 돌았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부도 찌라시가 돈 배경에는 돈이 지금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롯데케미칼에서 자금의 대부분을 다 충당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약 1조에 가까운 금액을 투입을 한 상태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일진 머티리얼즈에 상대적으로 이제 이 2조 7천억이라는 자금, 그러면서 어제 말씀드렸지만 1조 1천억 정도가 이제 현금 보유하고 있고 네. 나머지는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했는데 인수 과정에서 돈이 더 들어갈 수 있다라고 네. 말씀드렸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 또 롯데건설발 또 자금으로 인해서 또 돈이 빠져나가고 자금 투자도 안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 동박에 대한 기대감은 좋지만 과연 이렇게 좀 이 자금에 대한 부분들이 불안정한 롯데케미칼을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는 게 맞을까? 그렇죠. 약간 이제 이런 의문감이 좀 계속해서 드는 거죠. 자금 흐름이라는 건 사실 돈 작은 액수만 해도 막히게 되면 이거 큰 일로 번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 자금이 막히게 됐을 때 결과적으로 기업의 부도까지도 이어날 수가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본업이 불안합니다. 본업이 이제 불안한 가운데 이제 어제 제가 한번 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슬슬 2차 전지에서 수급의 이동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시장에 혹시나 약간의 불안감이 있게 되면 그동안의 상승을 이끌어왔었던 이 시장이 꺾임과 동시에 2차 전지 쪽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꺾일 수가 있고 네. 그러면 수급이 풀리면서 다른 종목 쪽으로 상승이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풍력 쪽, 그 다음에 원전 쪽, 수소 쪽 전체적으로 상승이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는데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도 그런 관점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효성그룹 같은 경우에 모든 자회사들이 거의 다 지금 실적이 좋지가 않아요. 영업 손실이 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한 효성중공업 정도만 제외하고는 거의 다 이제 영업 손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성장 동력으로 무엇을 택했냐? 수소를 택한 그렇죠. 거죠. 예, 그러면서 효성그룹이 수소에만큼은 정말 진심인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 이제 정부에서도 새롭게 또 수소 관련된 정책들을 내놨죠. 수소 경제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수소차 보급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를 하면서 효성이 이제 뭐 현대차라든지 뭐 SK 등과 함께 이제 이 수소 관련돼서 이제 액화 수소 관련된 부분들 내년에 이제 계속적으로 또 생산량을 늘려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효성 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모두 다 수소 관련된 모멘텀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두 종목을 정리를 해봤을 때 롯데케미칼은 2차 전지 성장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네. 효성화학은 수소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 수급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예. 그러면 두 종목 다 결국에는 기대감인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결과적으로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수급에 의거해서 봤을 때 롯데케미칼은 최근에 상승이 많이 나왔지만 어느 정도 슬슬 매물대에 부딪힐 만한 구간이 오지 않았을까. 반면에 효성화학은 이제 오늘 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네. 때문에 추가적인 탄력이 약간은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돼서 저는 효성화학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효성화학 이렇게 김영일 전문가께서 골라주셨고요. 네, 윤겸 전문가님, 수급적인 측면에서 김영일 전문가님은 효성화학으로 가셨는데 윤겸 전문가님 선택도 좀 들어볼까요? 예, 저는 조금 스타트업도 좀 달리해서 롯데케미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어떻게 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도끼인 객깅이다. 이런 표현을 좀 드리고 싶은데 두 기업 다 이제 3분기가 다 적자입니다. 적자고 지금 자금도 경색됐고 맞아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레고랜드발 사태, 네. 또 저기 흥국 예. DB 사태 이 연관되면서 이제 전반적인 기업들이 이제 자금 경색이 지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효성 같은 경우도 자금난에 지금 상당히 어려운 그 국면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자금 경색이라는 게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요. 뉴욕 월가 쪽도 월가에 있는 기업들도 좋은 기업들도 IPO 상장할 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한마디로 바겐세일을 하는 그런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이제 고금리 인플레이션 전반적인 세계 경제가 안 좋다면 그런 것들도 다 우리 국내 기업도 이제 고스란히 받고 있다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고요. 예. 저는 이제 조금 점수를 좀 주고 싶은 게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이제 롯데정밀화를 편입해 갖고 네. 시너지 효과를 좀 놀리는 향후 앞으로 좀 더 시너지, 그 2차 전지 관련해서 또 이제 전에도 롯데하고 SK하고 또 이제 충전 관련 또 투자도 했었고요. 네. 효성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언급하셨지만 자회사가 어떻게 좀 뭉뚱이로 종합적으로 다 지금 총체적인 적자 네. 상황을 달리고 있다. 그런 부분이 큰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그 효성화학 같은 경우 이제 신소재인 이제 폴리케톤 요걸 갖다가 이제 상용화 기술에서 이제 개발을 성공하는 네. 그런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기업이 3분기도 적자고 실적도 하회하고 그런데 효성화학이 좀 더 큰 실적 플러스 자금난에 더 어렵다.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차트상 롯데케미칼은 약간 이제 약간 많이 좀 올라왔죠. 올라와 있는 네. 그런 부분 매물대 부딪히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효성화학은 좀 더 이제 저점에서 추세전하면서 올라가려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효성화학은 좀 더 시간이 걸리고 총체적인 그룹의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이 주가에 또 반영이 안 된다고 볼 수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열을 가리기는 어렵다. 비슷하면서 총체적으로 힘들고 지금 자금난 실적 매출 이런 게 다 어렵긴 하나 네. 어떠한 이제 좀 더 추진력 있는 이런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거는 롯데케미칼 쪽이 아닌가 네. 해서 시너지 부분에서 조금 점수를 더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1라운드부터 두 분의 의견이 좀 나뉘었거든요. 자, 효성화학과 롯데케미칼 한 표씩 받아갔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의 선택이 중요해졌네요. 네.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우와. 오늘 뭐 박빙의 대결이었는데요. 역시 요즘에 좀 많이 언급이 됐던 롯데케미칼 쪽으로 시청자분들의 마음은 좀 옮겨갔습니다. 자, 롯데케미칼 이렇게 사각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기대감도 있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있는 두 종목 간의 대결이었습니다. 효성화학관에서는 가격 전략 김영일 전문가님 얼마로 잡아볼까요? 네, 일단은 다음 매물대 구간이죠. 16만 원 구간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효성화학 일단은 다음 매물대 구간인 16만 원으로 가격 전략을 제시해 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8강의 두 번째 라운드 이 각 분야별로 좀 대장격인 두 종목 간의 대결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8강의 2라운드 대결입니다. 코스피에서도 시가총액 최상위에 등극하고 있는 종목들이죠. 일단 제약바이오를 대표하는 셀트리온 올라와 있고요. 고실적을 바탕으로 최근 주가 흐름 괜찮았습니다. 자, 그리고 은행의 대장주죠. KB금융이 올라와 있는데요. 자, 이쪽에서 사실 은행주들 금리 인사 국면 속에서 수혜주로 기대가 됐다가 주가 흐름 좀 반대였죠.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배당에 대한 기대감일까요?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대 KB금융의 대결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네, 윤겸 전문가님, 이 두 종목 다 조금 지금 흐름으로는 일단 조금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어떤 네. 종목으로 가야 할까요? 그래도 이제 신약 기대감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아하. 이따 좀 설명드리겠지만은 예. 저는 셀트리온 쪽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신약 기대감 언급해 주셨고요. 네, 김영일 전문가님 선택은요? 둘 다 실적이 좋은 종목인데 네. 함정이 숨어 있는 어? KB금융 말고 예. 셀트리온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약간 페이크를. 자,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셀트리온을 골라 주셨고요. 자, 그러면 윤겸 전문가님, 신약 기대감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셀트리온 이제 그동안 이제 바이오 업종 섹터 종목들이 사실 뭐 거의 미끄러지다시피 해서 그렇죠. 줄줄줄 내려와서 뭐 거의 3분의 바닥을 1토 막 이런 것도 많았어요. 바닥을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예전에는 이제 2년 전후만 해도 바이오 하면 받자만 들어가도 엄청난 기대감, 그렇죠, 신약 네. 기대감. 그렇죠. 그러니까 인류를 위해서 뭔가 그 인간을 위해서 나올 수 있는 인류의 그 어떤 인간의 그 병적인 고통을 갖다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신약 기대감. 왜냐하면 이제 바이오 섹터 종목들이 한번 신약 개발을 해갖고 제대로만 내놓는다면 그거 어마어마하거든요. 난리 여기 나죠. 뭐 네. 주가도 상한가 밭이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고 또 그 실적 부분 그런 부분에서 영향이 엄청나고 엄청난 주가를 끌어올 수 있는 원동력이었는데 사실 이제 이 제약바이오가 신약 기대감만 줄 뿐이었지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결과물이 없었다. 만들어낸 게 없어서. 계속 기대감만 들어가고 이제 자금이 들어오고 이제 그거 갖고 뭐 나름대로 임상 실험도 이렇게 해왔지만은 뚜렷한 부분이 없었다. 그러면서 네. 이제 계속 그런 실망감에서 주가가 흘러내려왔고요. 네, 또한 맞아요. 이제 최근에 와서 더더욱 경제 위기, 인플레이션, 고금리에서 이런 악재까지 겹치면서 끝이 바닥이었는지 모르게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트록시마란 유럽 5개국의 이제 신약을 출시하는 이제 처방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결과물을 드디어 셀트리온이 보여줄 때가 됐다. 그리고 또 3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았고요. 실적이 좀 뚜렷이 보여줬고 이제 4분기는 조금 이제 3분기보다 좀 덜하겠지만은 네. 이런 이제 신약 개발을 보여주면서 뭔가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는 이제 바이오의 대장주로서 한번 뭔가 보여줄 때가 왔다라는 쪽에서 점수 좀 드리고 싶고요. KB금융 같은 경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사실 고금리, 고환율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이제 이 금리가 인상되면서 금융주 쪽에 기대감이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맞아요.
이로 인한 변동성, 또 리스크 부분, 자금 경색, 뭐 아시다시피 흥국 사태, 네. 레고랜드 사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기업들 자금 경색이 이제 악영향이 끼치면서 금융주가 뭔가 이렇게 실적이라든지 실적은 뭐 좋았습니다. 네. KB금융도 근데 그에 따른 어떤 시장에서의 주가에 대한 반영 이런 부분은 기대치하고 상당히 떨어졌다. 맞아요. 이런 부분에서 금융주들이 어떠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실력을 보이지 못하는 네. 그런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 생겼거든요. 이런 양면성을 봤을 때는 그래도 뚜렷한 결과물, 신약, 이런 기대감, 앞으로 이제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나가고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선 셀트리온 쪽에 셀트리온이. 조금 더 점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께서 아까 KB금융에 함정이 있다고 하셨는데 좀 들어볼까요? 일단은 역시나 레고랜드발, 그다음에 네. 이제 홍국생명발 사태로 인해서 지금 이제 이 한국의 채권 시장이 완전히 이제 얼어붙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업들의 회사채 만기가 내년부터 이제 또 본격적으로 다가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만기 기다리고 있는 게 한 60몇 조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엄청나게 자금이 큰데 보통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채가 만기가 되면 채권을 다시 발행을 해서 맞아요. 자금을 끌어오고 약간 끌어오는 돌려막기식으로. 자금으로 그렇죠. 돌려막기를 하는 예. 건데 지금 이제 채권 발행이 되지 않으면서 굉장히 신용도가 높은 기업의 채권도 지금 팔리지가 않고 있어요. 그렇죠. 네. 뭐 이거 도에서 보증하는 것도 못 받는 판국에 그렇죠. 누가 사주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도에서 이제 보증하는 지방채보다도 이제 등급이 낮은 것이 회사채보다 보니까 네. 지방채도 지금 이렇게 돈을 못 받는데 어떻게 회사채를 사겠냐라는 그런 이제 신용도의 문제죠. 그렇죠. 때문에 지금 이제 기업들의 자금이 완전히 이제 융통이 안 된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현재 뭐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많아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KB금융은 역대급 실적이 나왔죠. 금리 그렇죠. 인상으로 인해서 예대 마진이 굉장히 좀 커졌고 그로 인해서 역대급 실적이 나온 건 맞는데 이와는 또 반대로 지금 현재 부도 위험에 대한 아이러니하게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회사채가 계속적으로 이제 쌓이게 되면서 만약에 이 기업들이 회사채를 만기 이제 제대로 좀 상환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이 금융주 쪽에도 상당히 타격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때문에 KB금융은 지금 당장 악재에 직면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단기적으로 해소가 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일단은 장기적인 시각에서 뭐 배당에 대한 매력도도 있고 실적도 좋지만 지금 현재 큰 악재가 있다 보니까 약간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네. 보여지고 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에 이 캐파가 어느 정도는 단단하죠. 이제 램시마를 기초로 해서 캐시카가 굉장히 좀 단단하고 그러면서 또 4분기의 신약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면서 어느 정도의 이 실적에 대한 성장성도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주가가 좀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매력도는 없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점 때문에 메리트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셀트리온이 훨씬 더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셀트리온과 KB금융의 대결 두 분의 선택이 모두 셀트리온으로 갔거든요. 시청자분들의 의견까지도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네, 역시 시청자분들도 셀트리온으로 많이 가셨네요. 65% 득표를 하게 됐고요. 자, 이렇게 4강 진출 셀트리온이 확정 지었습니다. 네, KB금융 장 초반에 비해서는 지금 좀 많이 내려온 모습인데 가격 전략 얼마로 잡아볼까요? 김영일 전문가님. 네, KB금융 일단은 어느 정도 좀 최근에 또 올라오기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또 단기적으로 매물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52,000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B금융 김영일 전문가님께서 52,0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8강의 세 번째 라운드 2차 전지 그중에서도 좀 사이즈 있는 두 종목 간의 대결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3라운드 대결인데요. 각각 코스피와 코스닥을 대표할 만한 2차 전지 관련주들 올라와 있습니다. 배터리 셋업체 LG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먼저 올라와 있는데요. 상장 후 최고 주가 기록했습니다. 60만 원을 뚫어내는 기염을 토하는 모습이었죠. 자, 거기다가 그 맞붙는 종목이 코스닥에서 또 이 종목 빠뜨릴 수가 없죠. LNF입니다. 양극재를 대표하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자, LG 에너지 솔루션과 LNF의 대결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네, 윤겸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을까요? LG엔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많이 역시. 올랐죠. 네. 네, LNF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LNF 윤겸 전문가의 선택이고요. 네, 김영일 전문가님 선택은요?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은 네. 아우토반을 달리다가 슬슬 이제 이 네. 길이 이제 시골길로 약간 아이고. 이제 슬슬 이제 자갈도 좀 네. 생기고 이제 이렇게 좀 길이 살짝 이제 조심해야죠. 조심해야 될 네. 구간에 있다라고 보여져서 저도 마찬가지로 LNF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LNF 골라주셨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정말 요즘에
화려한 플레이를 보여줬는데 윤겸 전문가는 역시 60만 원 뚫어내고 다시 이거 또, 쉽지 않죠, 네. 진짜. 네. 저번에 그 네. LG엔솔 한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목표가를 또 60만 원, 마디가가 맞아요. 이제 목표가다 저도 말씀을 네. 드렸는데 드디어 60만 원 돌파해서 61만 원까지 갔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참 가격대 차트 위치상 봐서는 네. 참 진입하기 어려운 보유자의 영역이 그렇죠. 아닐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이제 북미 시장에서 입지도 많이 강화됐고 뭐 실적도 좋고요. 또 LG엔솔 그 IPO 공개할 때 얼마나 많은 자금이 뭐 그렇죠. 일경이라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좀 자금이 대단했죠, 정말. 들어왔고 자금을 다 빨아들이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요. 그때 아쉽게도 이제 따상은 못하고 그 뒤로 이제 주가 흐름이 조금 눌렀다가 그래도 역시 2차 전지의 대장주로서 어떤 실적과 기술력, 2차 전지의 큰 형님으로서 어떤 주가 상승을 드디어 보여줬습니다. 예. 60만 원까지 돌파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접근하기 이제 너무 좀 아까 전에 네. 김인걸 전문가님께서 얘기했지만 아웃오반을 달리다 기탈길 네. 좋은 표현도 해주셨지만 맞습니다. 지금은 접근하기 좀 부담스럽다. 뭐 이 기업에 대한 평가, 기업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겠죠. 네, 그런 부분이고 LNF 또한 이제 견주한 실적을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북미 시장 그 개척하고 공장 증설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뚜렷하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시장에서 지금 타에서 충분히 LNF는 추가 성장할 수 있는 가격으로서도 성장 모멘텀이 있고 실적과 모든 부분이 기대가 된다. 네. 이런 부분에서는 LNF한테 점수를 좀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둘 다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더 올라갈 여지가 얼만큼 있을까 물음표가 네. 좀 붙는다는 거고 LNF는 조금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네. 판단하에 LNF로 윤겸 전문가께서 골라주셨고요. 네, 김영일 전문가님께서도 LNF 골라주셨는데 역시나 좀 가격적인 부담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 좀 접근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LG 솔루션은 이제 뭐 70만 원, 80만 원 갈 종목이기는 하지만 네. 이제 눌리는 걸 좀 기다려야 되고 저는 시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네. 이제 우리가 어제 CS 윈드가 이제 미인주로 뽑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목표가에 어느 정도 좀 도달을 이제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제 여태까지 상승을 주도했었던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약간 쉬어가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새롭게 2차 전지 내에서 상승이 나오지 않았었던 LNF 관련된 종목들, 같은 종목들, 그 다음에 네. 아직까지 크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되 이슈가 나오면서 터지는 오늘 이제 친환경 관련된 뭐 풍력이나 네. 태양광, 그 다음에 뭐 원전 같은 이러한 종목들. 결과적으로 이제 수급이 순환이 되는 그런 이제 시기에 약간 도래했다라는 뜻이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이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약간 그러한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대형주나 혹은 이제 그동안 상승이 잘 나왔었던 종목들은 눌림 구간을 이제 새롭게 기다려야 되는 시기가 온 거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상승이 나오지 않은 2차 전지 종목들에 대해서는 접근할 만한 그러한 시기, 관심을 가져야 될 만한 시기가 온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동시에 또 다른 어떤 새롭게 또 떠오를 수 있는 섹터들, 이제 뭐 풍력이나 원전 쪽에 지금 또 수급이 쏠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새롭게 떠오를 수 있는 이슈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LNF도 이제 같은 관점으로 이제 이 앞으로의 이런 성장성 기대감, 이제 양극재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굉장히 캐파를 좀 잘 만들어 놨어요. 때문에 수요에 대해서 충분히 또 충당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성장성도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도 시장이 주목을 한 거거든요. 때문에 LNF에 대한 기대감은 또 앞으로 계속적으로 차오를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은 무서우니까요. 네, LNF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정말 최근 시장에서 대단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기서 더 갈 수 있을까? 이거 확신 갖기는 쉽지 않다는 거고요. LNF는 반면에 좀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는 점 두 분의 의견이 역시 일치가 좀 되는군요. 자,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일치가 되는지 바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정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팬심은 이쪽으로 많이 쏠리긴 했을 테지만 네. 주가 부담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과연? 사실 결과가 좀 궁금합니다. 이래서 오래 걸렸군요. 이게 투표가 네. 박빙이었어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여전히 인기가 많지만 역시 이제부터는 바통 터치가 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LNF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거두게 됐고요. 자, 이렇게 만장일치입니다. 전문가들의 선택과 시청자 의견이 같이 일치가 되면서 사각은 LNF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현재는 조금 가격 내려와서 59만 7천 원대에 형성하고 있는데요. 가격 전략 윤겸 전문가님 얼마로 잡아볼까요? 네, 오늘 보니까 61만 원까지 그렇죠. 돌파를 네. 했더라고요. 조금 이제 눌림목 오면서 이제 차익 실현이 나왔는데
61만을 이제 재차 돌파해서 간다면은 63만 원까지 1차 63만 원까지 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요약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61만 원까지 좀 재차 돌파하면은 63만 원까지도 봐도 좋겠다는 그런 말씀 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8강의 마지막 라운드 4라운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4라운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현대 가족 간의 대결이네요. 자, 먼저 현대차입니다. IRA 법안 때문에 참 우려감이 많았는데 이 유예 법안 때문에 다시 또 활력을 찾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이와 맞붙는 현대건설이죠. 사실 현대건설 네옴시티 관련된 기대감이 상당히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레고랜드발 사태부터 해서 건설주들 우려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상반된 이야기들을 같이 품고 있는데요. 현대차와 현대건설의 대결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네, 윤겸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조금 더 나을까요? 네. 이따 좀 설명드리고요. 네. 현대차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대차 윤겸 전문가께서 골라주셨고요. 네, 김영일 전문가님 의견은요? 저는 오늘 현대차로 계속 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를 이렇게 미리 미인주로 못 박아두신 것 같은데. 자, 두 분 다 현대차로 가주셨습니다. 자, 윤겸 전문가님, 현대차 정말 오랫동안 참 쉬었는데 이제 진짜 갈 때 된 건가요? 네, 그동안 그 IRA 법안 통과되면서 우려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미국에서 생산하는 전기차만 한 대당 1,000만 네. 원씩 줍니다. 네. 그 보조금을 갖다가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전전긍긍을 했었어요. 맞아요.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뒷받침해주고 그렇죠. 또 여러 가지 상공회의소 방문해서 협약도 하고 풀어갔는데 이게 좀 더디면서 어떻게 해결 방안이 출구 전략이 보이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같이 이제 IRA 법 완화법, 그렇죠. 완화법 유예한다고. 다시 3년 네. 유예하는 부분. 그러면서 숨통이 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에 이제 햇살이 비치면서 어떤 뭐 논바닥이 좀 갈라졌었는데 단비가 오는 그런 네. 상황으로 이제 주가에 좀 반영되면서 지금부터 이제 기지개를 피고 용트림을 하는 그동안 이제 그 네. 많은 투자자들이 언제 현대 기아 가냐. 그러니까요. 많이 기다리셨어요. 언제 이렇게 네. 실적으로도 좋은데 왜 움직이지 않냐 이렇게 그런 뭐 대내적인 악재도 있었지만 맞아요. 네. 이런 부분이 이제 해소되면서 진행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또한 이제 그 공화당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게 있냐 기업 친화적이지 않습니까? 네. 기업들의 이제 활동이라든지 실적 매출을 위해서 좀 법안들을 갖다가 좀 완화해주는.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이 IRA 법안을 갖다 많이 수정하고 손보려고 좀 벼르고 있어요, 사실은. 네. 그런데 이런 이제 IRA 완화법에 있어서는 이제 민주당과 궤를 같이 한다. 그러면서 이제 IRA 법안이 큰 대세는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드디어 현대차, 특히 아이오닉 이런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는 햇살이 비추고 있고 실적 개선과 이제 매출 증대 드디어 한번 이제 바닥을 딛고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성장 모멘텀이 왔다라는 평가를 좀 드리고 싶고요. 네. 현대건설 같은 경우 이제 네옴시티 지금 빈살면 왕세자가 17일 날 온다고 네, 지금 1박 나왔습니다. 2일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400명 정도의 이제 이제 방문단이 와가지고 네. 벌써 롯데 호텔을 다 예약이 끝났대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진행되고 네. 있고 네. 이제 어떤 수주 부분이 이제 수주도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나라 이제 원팀이 가가지고 또 그렇죠. 거기서 진행을 하고 이런 고무적인 현상이 있는데 이 네옴시티 관련주들은 약간은 지금 좀 올라와 있어요. 네, 네, 반영이 많이 와 됐어요. 있고 네. 선반영이 돼 있고 지금으로서는 약간 눌림목 구간을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이제 많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차이점에 있어서는 현대자동차 쪽에 조금 더 지금 더 우상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 이 부분에서는 현대차 쪽으로 점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 오늘 현대차 밀어주겠다고 하셨는데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말씀 주신 거에서 조금 더 이제 첨가해서 네. 이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네. 일단은 이제 이 조지아주가 굉장히 좀 중요하잖아요. 이제 현대차 조지아주 공장이 25년에 완공이 됩니다. 때문에 이제 3년이 중요한 거거든요. 25년까지 완공되기 이전까지 3년이 이제 중요한 건데 결과적으로 IRA 3년이 이제 유예가 된다라고 그렇죠. 했을 때 어느 정도 판매량에 대해서는 지켜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선거 결과를 봤을 때 이제 브라이언 캠프라고 하는 주지사가 있습니다. 네. 이제 조지아주의 이제 주지사인데 재선에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IRA 유예에 대해서 굉장히 좀 호의적인 사람입니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우려감이 해소가 되는. 그리고 현대차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제 이 IRA에 대해서 대비를 좀 어느 정도 좀 잘 해놨다라고 보여져요. 때문에 충분히 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이 우려감을 해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저는 또 주목을 해보고 싶은 게 하반기, 그 다음에 내년 초까지
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좀 추가적으로 좀 주목을 하고 싶어요. 네. 왜냐라고 했을 때 일단 지금 계속적으로 고환율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 달 말에 금통위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금통위에서 이번에 이 베이비 스텝을 할지 빅 스텝을 할지 굉장히 좀 고민이 클 겁니다. 왜냐라고 하면 지금 현재 기업들의 자금 경색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여기서 빅 스텝을 단행을 한다라고 하면 기업들의 이 자금에 대한 부담감들은 당연히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예, 때문에 베이비 스텝이냐 혹은 빅 스텝이냐 굉장히 고민이 클 거고요. 네. 빅 스텝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어찌됐든 고환율은 유지가 될 텐데 만약에 베이비 스텝을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환율 격차는 또 한 번에 빵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자동차 쪽은 상대적으로 또 환율의 또 수혜를 크게 받는 업종이고 맞아요. 그러면서 이 현대차는 완성차기 때문에 이제 완성차 생산량이 4분기까지 계속적으로 또 늘어날 것이다. 반도체에 대한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기 때문에 이제 계속적으로 좀 늘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좀 때문에 이제 자동차 쪽은 저는 계속적으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현대차는 이제 우려감들은 어느 정도는 좀 해소가 되는 그런 국면에 있다 보니까 수급적인 측면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주가도 이제 출발하는 자리잖아요. 예. 때문에 저는 뭐 정해졌습니다. 정답은. 나쁠 게 없다, 전혀. 현대차로 계속해서 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대건설과 현대차의 대결인데 두 분 모두 현대차로 골라주셨거든요. 자, 시청자분들의 의견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의견 어떻습니까? 네, 이번 승부가 제일 쉬웠네요. 현대차 72% 가져갔고요. 이렇게 4강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현대건설관에서는 가격 전략 윤겸 전문가님 얼마로 네, 잡아볼까요? 차트상 보시면은 이제 45,000원대가 좀 매물대가 좀 모여 있고요. 네.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자리니까 1차 목표가로 45,000원까지 추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건설 일단 1차적으로 45,000원으로 가격 전략 윤겸 전문가님께서 세워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4강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4강의 1라운드 결이 다른 두 종목 간의 대결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4강의 1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화학과 제약 바이오의 대결인데요. 자, 롯데케미칼, 일진머티리얼즈 인수 소식 이후에 주가를 조금씩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실적 좋죠. 고실적에다가 또 신약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같이 있는 종목입니다. 자, 롯데케미칼과 셀트리온의 대결 지금부터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겸 전문가님 두 종목 다 윤겸 전문가님 선택을 받고 올라온 종목인데 어떤 종목이 나을까요? 네, 셀트리온은 뭐 양수 겸장이다. 실적도 좋고 예. 신약 개발 어떤 네. 결과물이 곧 나올 것이다. 그런 부분이고요. 롯데케미칼은 양쪽 분야가 다 힘들다. 쉽지 않다. 자금도 안 좋고 실적도 안 좋다.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바이오 쪽인 셀트리온 예. 쪽으로 선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윤겸 전문가께서는 제약 바이오로 선택을 해주셨고요. 네, 김영일 전문가님 선택도 궁금하네요. 네, 일단은 셀트리온은 이제 장독대가 있다고 하면 네. 싸우면 차근차근 쌓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롯데케미칼은 계속 쌀은 붙는데 구멍이 나가지고 이제 아이고. 밑으로 좀 새고 네. 두꺼비 없어요? 네, 두꺼비가 없습니다. 아이고. 막아줄 두꺼비가 필요한 상황. 두꺼비를 또 동박으로 했는데 네. 이게 또 튼튼한 두꺼비는 아닌 것 같아요. 아하. 네,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뭐 작가 하시나요? 자, 이렇게 두 분 다 셀트리온을 골라주신 상황인데요. 네. 자, 윤겸 전문가님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전에 뭐 언급 드린 대로 네. 이 이제 제약 바이오주 업황의 전반적인 부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정부도 사실은 이제 정부 6대 산업 정책에 바이오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바이오 쪽을 이제 키워주고 이 업황을 갖다 살려주고 기업들을 갖다가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또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전 세계 바이오 시장을 또 우리나라가 한번 또 다시 한번 확보하고 경쟁력에서 이겨나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이제 제약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위상을 좀 끌어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셀트리온이 대장주 형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셀트리온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셀트리온이 뭔가 이제 신약 개발을 좀 보여주고 그밖에 여타 제약 바이오들도 최근에 이제 신약 개발이라든지 뭐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신약 개발 임상 실험을 하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동안 이제 어려웠던 업황이었던 이제 바이오 섹터 종목들이 드디어 이제 움직이고 있고 결과물을 보여주는 그런 시기가 왔다.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LNF가 주도적으로 한번 형님 역할을 해서 한번 치고 나가서 셀트리온이? 예, 셀트리온이 죄송합니다. 잘 맞습니다. 순간 빨리 얘기하다 보니까 셀트리온이 한번 치고 나가면서 네. 뭔가 이제 뒤에 따라오는 동생들을 갖다 이끌고 네. 가는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이끌어가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해서 셀트리온 쪽으로 좀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사실 김혁 전문가께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셀트리온은 네. 확실하게 좀 안정적인 수익성과 성장성을 동반해서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 램시마 계속적으로 매출 잘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이제 계속적으로 유클라이마 이제 또 계속적으로 또 내년에 이제 반영이 될 예정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어느 정도 안정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두 종목을 봤을 때 상대적으로 수급적인 부분은 롯데케미칼이 오히려 더 괜찮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좀 어느 정도 올라왔고 그렇죠.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유효한데 불안감이 많은 이상 차익 실현이 굉장히 빠르고 강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대응하기가 상대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셀트리온은 아직까지 수급적인 부분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눌림 구간이 나왔을 때 접근을 하면 또 안정적인 수익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셀트리온이 상대적으로 훨씬 리스크가 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두 분 다 골라주셨고요. 그러면 시청자분들의 의견까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이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한데요. 아, 셀트리온. 네, 그렇습니다. 아, 이제 셀트리온의 기대감이 확 붙고 있네요. 79%. 오늘 승부 중에서는 가장 큰 표 차이가 네. 아닐까 싶은데 셀트리온이 거의 8할의 득표를 하게 되면서 결승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롯데케미칼 관해서는 가격 전략 윤경 전문가님 얼마로 세워볼까요? 1차 목표가를 한 19만 원 정도 잡으면 적정할 것 같아요. 거기가 이제 저항 라인이면서 매물대가 또 몰려 있거든요. 19만 원을 돌파한다면 이제 그 이상도 갈 수 있겠으나 일단 19만 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롯데케미칼 현재 17만 6,500원 구간인데 일단 1차적으로는 19만 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4강의 2라운드 2차 전지 그리고 완성차 두 종목의 대결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4강의 2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기차로 엮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일단은 2차 전지 양극재 대표 종목 LNF 올라와 있고요. 현대차, 이제 뭐 전기차만 만들게 되겠죠. 자, LNF와 현대차를 맞붙이게 된다면 승자가 누가 될까요? 자, 지금부터 한번 그 결과를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님 어제 픽한 종목이 또 미인주가 돼서 그런지 지금 댓글창에 형일님 말씀이라면 믿습니다. 현대차 뭐 간다고 이렇게 치시는데 형일 교인가요? 어떤 종목이 나을까요? 네, 현대차로 그러면은 또 역시. 밀고 가도록 해야겠죠. 네, 역시 뚝심 있게 오늘 현대차로 쭉쭉 가시는군요. 네, 좋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의 선택은 현대차였고요. 네, 윤경 전문가님 선택도 궁금하네요. 네, 저도 같이 현대차로 현대차로. 하겠습니다. 아, 현대차가 분위기가 지금 너무 좋은데요. 자, 두 분 다 현대차를 골라주셨습니다. 네. 자, 김영일 전문가님, 현대차 역시 오늘 미인주라고 못 박아 두신 만큼 현대차 근데 제가 생각해봐도 지금 나쁠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서 네. 오늘 하나 더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CPI가 이제 발표가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CPI가 발표가 되면 좋게 나왔을 경우, 그 다음에 안 좋게 나왔을 경우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좋게 나오든 안 좋게 나오든 어느 정도 상승은 나올 수 있는 종목이 현대차가 아닐까. LNF는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좀 이미 상승이 나온 구간입니다. 네. 그러면서 물론 이제 장기적인 어떤 상승의 관점, 성장의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는 그렇게 큰 메리트는 아직까지는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현대차는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이제서야 좀 고개를 틀어주는 그런 모습이고 그렇습니다. 이제 CPI가 안 좋게 나온다라고 했을 땐 당연히 또 환율이 약간 올라가겠죠. 그러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 부품 쪽에 또 좋은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CPI가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현대차는 또 실적이 좋게 나오니까 당연히 또 가겠죠. 마찬가지로 또 좋은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CPI 결과에도 그렇게 크게 연관이 없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현대차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때문에 뭐 메리트는 현대차가 조금 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경 전문가님, LNF도 그래도 괜찮은 종목 아닌가요? 네, LNF 2차 전지 양극재 네. 대표 기업이고 또 현대차는 완성차. 예. 어떻게 보면 바늘과 실이죠. 네, 바늘하는데 맞아요. 실 따라와야죠. 예, 그런 관계고 또 LNF는 이제 실적도 견조하고 또 이제 미국의 이제 공장 건설 그 부분도 이제 한번 다시 한번 이제 문제 없이 이제 다시 추진하려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현대차는 말씀 또 나누신 대로 드디어 이제 겨울잠을 깨고 네. 박차고 나와서 한번 기지개를 피고 한번 달려가려는 가장 최근 시장에서 한번 핫하게 한번 속도를 한번 붙일 수 있는 가속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섹터 종목이 아닐까. 이제 가속 페달 밟는 거니까. 네네. 이제 시동 키고 악셀 한번 밟을 때 왔습니다. 예. 또 IRA 네. 완화법도 이제 수혜를 또 얻고 이런 이제 전반적인 환경이 이제 모든 게 갖추어졌다. 이제 뛰어갈 준비만 되어 있다. 네. 이런 부분에선 현대차한테 점수를 더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따 현대차 지금 시동 걸고 두 분 전문가 탑승하셨거든요. 여러분도 같이
탓일지는 지금 결과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띄워주시죠. 오, 와, 거의 차이가 없었네요. 저희 현대차로 많이 갈 줄 알았는데, 와, LNF의 저력을 여기서 또 이렇게 확인합니다. 자, LNF 48% 많이 가져갔음에도 현대차가 근소한 차이죠. 52% 가져가면서 현대차 결승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가격 전략 알아볼 텐데요. LNF 관에서는 가격 전략 윤경 전문가님 얼마로 네, 잡아볼까요? LNF도 이제 차트상 보니까 1차를 한 25만 원 정도 잡고 시장 대응하시는 게 적정하지 않을까 해서 25만 원 추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NF 일단 1차적으로 25만 원으로 윤겸 전문가님께서 가격 전략 세워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오늘의 미인주를 가릴 결승전만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인주 어떤 종목이 될지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장 이상형 월드컵 결승전의 대결입니다. 코스피의 시가총액 최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대표급 종목들이죠. 제약바이오를 대표하는 셀트리온이고요. 그리고 국내 자동차의 대표 현대차입니다. 셀트리온과 현대차의 대결인데 이거 쉽지 않네요. 어떤 종목이 과연 미인주가 될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네, 윤겸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미인주가 될까요? 네, 분야가 완전 다르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 국가 기관 산업 또 이제 수출 부분 예. 이런 부분에서는 좀 현대차가 또 네. 효자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해서 현대차로 선택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현대차 분위기 참 좋네요. 그러네요. 윤겸 전문가 선택 현대차였고 김효정 전문가는 전문가님. 여쭤보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네,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냥 가시죠. 현대차로. 네, 현대차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또 현대차를 골라주셨습니다. 자, 우리 현대차 정말 뭐 그러네요. 압도적인 네. 선택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윤겸 전문가는 미인주 자격 현대차 충분하다라는 거죠. 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또 반복되는 얘기인데 IRA 완화법에 대한 큰 선물. 네. 네. 그 선물을 받고 3년 동안 또 열심히 달려줄 수 있고 또 이제 조지아주 공장 건설 그런 네. 부분도 진행되고 또 공화당이 이제 친환경, 기업 네. 성향이니까요. 그런 또 플러스적인 효과, 그다음에 환율 부분 이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현대차 앞으로는 햇살이 나쁠 게 없다, 밝다, 환하다. 그렇게 표현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사실 그런데 뭐 현대차가 좋은 건 너무 좋다는 거 네. 계속 이야기를 했고 셀트리온에 대해서도 사실 이 뷰가 나쁘진 않죠. 네. 셀트리온은 이제 뭐 기본적으로 뭐 캐시카우가 좀 워낙에 확실하고 네. 그다음에 뭐 성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만 이제 상대적으로 아쉬운 부분이죠. 네. 뭐냐라고 했을 때 이미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는 부분. 그러면서 시장에서 역시나 최근에 가는 종목들이 계속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아무래도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인 부분이 약간 아쉽지 않느냐. 주목을 아직 덜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네. 것 같아요. 때문에 현대차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시장에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반면에 네, 다들 지금 뭐라 하면서 이제 올라가나? 그렇죠. 이런 이제 기대감이. 올라가려는 네. 준비를 하고 있구나라고 예. 이제 주목을 하는 반면에 셀트리온은 좀 눌리면 사야지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그대로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눌렸을 때 매수하는 전략이 굉장히 적절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현대차는 지금 당장 접근해도 전혀 부담이 없다. 굉장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뭐 선택에 저는 아직까지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네. 현대차 알겠습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오늘 4강과 결승전의 대결에 선택이 좀 손쉽게 내주신 것 같은데요. 현대차를 두 분 다 골라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의 선택이 또 어떤지도 지금부터 확인을 해드리죠.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역시 시청자분들도 고민 많이 안 하셨어요. 이번에는 현대차가 70% 가져가게 됐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까지 받은 종목 현대차인데요. 자, 그러면 뭐 바로 나오겠습니다. 오늘장 최고의 미인주 은셀거 바로 발표해 주시죠. 네, 오늘의 미인주는 현대차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탑승하시죠. 네, 현대차입니다. 오늘장 셀트리온을 누르고 최고의 미인주는 바로 현대차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가격 전략을 또 알아볼 텐데요. 셀트리온 먼저 알아볼까요? 윤경 전문가님. 네, 셀트리온 상당히 좀 많이 고점에 좀 형성돼 있어서 참 진입하기 부담스러운데요. 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눌림목 구간에 한번 들어가시고 역시. 1차 목표가를 저는 21만 원까지 보시면 무난하지 않을까. 거기까지 이제 상단인데요. 한번 또 추가 동력을 받아서 올라간다면 21만 원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추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현재 18만 8천 원 구간인데 조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눌림목에서 들어가실 것을 말씀 주셨네요. 21만 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주셨고요. 오늘의 미인주제 현대차관에서는 가격 전략 김영일 전문가님 얼마로 세워볼까요? 네, 일단 1차 목표가는 18만 5천 원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저는 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요거는 예외적으로 2차 19만 5천 원까지 설정을
결정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 일단 1차적으로는 18만 5천 원, 그 이후로는 2차적으로 19만 5천 원까지 가격 전략 세워주셨네요.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우승 종목은 바로 현대차가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좋은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그러면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